조선왕조 500년, 그 왕들의 흥미진진한 기록, 역사의 거대한 강물을 헤쳐온 27명의 군주.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 우리는 500년 조선왕조를 이끌었던 27명의 군주, 그들의 업적과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무게였을까요? 조선의 왕들은 때로는 강력한 개혁, 군주로, 때로는 비극적인 운명의 희생자로, 그리고 또 때로는 학문에 깊이 몰두한 지성인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의 무대 위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조선 왕조 500년의 핵심을 관통하는 군주들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부, 건국의 설계자들 강력한 기틀을 세우다. 1점 태조태주 이성계 혼돈을 정리하고 새 왕조를 열다. 새로운 하늘이 열리다. 1392년 개경수 창궁에서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 공영왕으로부터 옥세를 받아 새 왕조 조선을 건국합니다. 무인으로서의 일생을 고려의 국경을 지키는 데 바쳤던 그는 요동정벌을 앞둔 위화도 회군이라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 혁명의 주역이 됩니다. 그는 단지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들과 손잡고 역성혁명이라는 명분을 완성했습니다. 태조의 첫 번째 주요 업적은 단연 한양 천도입니다. 1394년 풍수지리적 길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한양 지금의 서울을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고 경복궁과 종묘, 사직단을 건설하여 조선 왕조 500년의 중심지를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고려의 잔재를 청산하고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통치 기구의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에는 의정부와 육조를 두어 국정을 총괄하게 했으며 지방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여 왕권을 미치게 했습니다. 또한 토지 제도인 과전법을 실시하여 신진관리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새로운 지배층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조는 왕조의 정통성과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2 말년에는 아들 이방원 태종을 중심으로 한 왕자들의 세력 다툼인 제1차 왕자의 난을 겪으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특히 개국 공신이자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정도전이 이방원에 의해 피살되자 태조는 큰 충격을 받고 이방원을 향한 불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위를 정종에게 물려주고 함흥으로 떠나 은둔했습니다. 함흥차사라는 이야기는 태조와 태종 간에 해소되지 않은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이점 정종딩종 잠시 머물다 간 그림자왕, 비극을 피한 선택,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형제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아우인 이방원과의 권력 투쟁 속에서 왕권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느꼈고 결국 제2차 왕자의 난 이후 스스로 왕위를 이방원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야망보다는 평화로운 삶을 선택한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3점 태종이 이방원 강력한 왕권의 토대를 다지다. 칼날 위에 선 군주, 용의 눈물로 불리는 태종의 삶은 철저한 왕권 강화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태조의 개국에 가장 크게 기여했음에도 세자 책봉에서 제외되자 왕자의 난을 일으켜 고륙상쟁의 비극을 감수하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그의 평생에 걸쳐 왕이 되기 위해 가족과 스승까지 해친 악역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조선 왕조 500년의 강력한 기틀을 확립한 군주가 됩니다. 사실 권문세족과 고려, 황족을 정리하고 이후 공신을 정리해주며 절대왕권의 서막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종의 통치 철학은 왕만이 국가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육조 직계제 시행입니다. 기존의 의정부제 상들의 합의 기구를 거치지 않고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명령을 받는 이 제도는 왕의 직접 통치를 실현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사병혁파는 그의 왕권 강화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왕실과 공신들이 사적으로 거느리던 군사사병을 모두 국가 소속으로 통합하여 무인 세력의 기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국가의 군사력은 오직 왕에게 집중되었고 이후 조선의 왕들은 재상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도 눈부셨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하여 모든 백성에게 신분증호패를 지급함으로써 인구와 군역,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신문고를 설치하여 억울한 백성이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백성과의 소통을 통한 왕권의 정당성 확보와 사회 안정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태종은 매우 다혈질이었으며
왕실 내에서도 격렬한 부부싸움을 할 만큼 감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인 셋째 아들 이도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자신의 강력한 왕권으로 다진 기반을 온전히 넘겨주어 아들이 태평성대를 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성군이 되지 못했음을 알았기에 아들에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악역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는 조선 왕조의 기초를 다진 군주론의 실천자였습니다. 차점 세종시종의 이도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우다. 백성을 위한 하늘의 소리.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의 시대는 문화, 과학, 국방 모든 면에서 조선의 절정기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철저한 민본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태종의 강력한 왕권이 뒷받침되었기에 세종은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아버지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함으로써 북진 정책을 꺾었고 이로써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세종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단연 훈민정음 쉰 민정인 창제입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라는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배층의 반대를 무릅쓴 혁명적인 결정이었으며 조선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한 위대한 유산입니다. 학문과 인재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집현전 GCNDN을 설치하여 젊은 학자들을 육성하고 이들과 함께 각종 서적과 제도를 연구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하여 조선의 학문적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천, 장영실과 같은 인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구기서 유치를 세계 최초로 발명하여 농사의 필수적인 강우량을 측정하게 했으며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경루즈 지로, 해시계인, 앙부일구양 풀일구이 등 천문학과 역법을 발전시켜 백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농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농사직설 농실 주쇼를 편찬하게 한 것 역시 그의 민본 정신을 보여줍니다. 국방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김종서 장군을 보내 사군, 육진을 개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정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종무 장군을 보내 외구의 본거지인 스시마 섬도의 마다올 정벌하고 이후 계약조를 맺어 평화적인 교역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세종은 하루에 3번 이상 경영왕과 신하가 함께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를 열 정도로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깊었으나 재위 말년에는 당뇨와 안질환 등 병마에 시달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는 강력한 군주와 유능한 신하들이 조화를 이루어 이상적인 유교, 국가를 실현하고자 했던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2부 체제 정비와 사화의 소용돌이 5점 문종 왼종 짧은 태양 아버지의 그림자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의 병세 악화로 오랫동안 대리청정을 맡아 국정을 경험했으며 화차 호처를 개량하는 등 군사과학에도 능통했습니다. 학문과 인품이 훌륭했으나 재위 2년 만에 요절하면서 어린 아들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6점 단종도안종 비운의 소년 왕 권력의 희생양 지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 세조의 야심과 김종서,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왕권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계유정난을 통해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되었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7점 세조시주 이후 강력한 법치를 꿈꾸다 피로 물든 개혁가 수양대군 시절 계유정난을 일으켜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태종, 이방원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로 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왕위 찬탈이라는 도덕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독단적이고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세조는 아버지 세종대에 잠시 시행했던 6조 직계제를 다시 부활시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의 직접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유교 이념을 강조하던 경연을 폐지하는 등 신하들의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중앙 집권을 위해 관제관주를 개혁하고 보법 바우파를 정비하여 군역 제도를 효율화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경국대 전진 궈다덴의 편찬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기본 법전을 완성하여 법치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세조의 의지였습니다. 비록 완성은 성종대에 이루어졌지만 세조는 국가 운영의 기준이 되는 법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편찬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세조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에서 불교 진흥책을 펼쳐 원각사를 짓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세웠으며 불경 간행을 위한 간경도감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교 이념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왕실 차원의 종교적 지지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다각적인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세조는 끊임없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왕위 찬탈의 업보는 그의 통치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8점 예종르이종 짧은 재위 기간. 경국대전의 결실. 세조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에 올랐으나 재위 1년 만에 병으로 요절했습니다. 재위 기간은 짧았지만 세조 때부터 진행된 경국대전, 현찬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국가 체제 정비에 힘썼습니다. 9점 성종 전종 혈문물 제도의 완성과 태평성대, 법과 학문의 완성자. 성종의 치세는 조선 전기 문물 제도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으나 할머니 정영후의 섭정을 거치며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통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유교적 이상 국가의 실현이었습니다. 가장 큰 업적은 경국대전의 완성 및 반포입니다. 1485년에 최종 완성된 이 법전은 조선의 통치 구조, 행정, 사법, 경제, 군사 등 국가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 틀을 제공했으며 이후 조선 후기까지 국가를 다스리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법치에 의한 통치 질서를 확립한 것입니다. 그는 태평성대의 기운 속에서 학문을 크게 장려했습니다. 홍문관, 홍문관을 설치하여 경연을 활성화하고 왕과 신하가 유교 경전을 토론하며 정책을 논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홍문관은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하여 왕의 자문기구이자 학술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유능한 살림실인 세력을 대거 등용하여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전국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성종시대에는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람 등 역사, 지리서와 같은 국가적인 문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조선 초기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했습니다. 숭유ok불 정책을 강화하고 유교 윤리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집중했으며 조선 초기 태평성대의 상징적인 군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사림 세력의 등용은 훗날 연산군 때 사화시호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10점 연산군의 샨준 폭정과 광기의 시대. 타락한 천재. 아버지 성종과 달리 학문과 법치를 멀리하고 폭정을 일삼은 왕입니다. 즉위 초에는 학문에 힘쓰는 듯 했으나 김종직의 조이제문 사건으로 무오사화를 일으켜 사림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이후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을 계기로 갑자사화를 일으켜 무차별적인 사륙과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의회 중종반정으로 폐위되는 비운의 폭군이었습니다. 11점 중종종종 개혁과 좌절의 반복. 반정으로 옹립된 개혁군주. 연산군의 폭정을 끝내고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조광조와 같은 급진적인 사림 세력을 등용하여 위운 삭제, 소격서 폐지 등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조광조의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고 왕권까지 위협한다고 판단한 훈구, 세력에 의해 기묘사화가 발생하며 조광조는 사사되고 개혁은 좌절됩니다. 중종은 이후에도 외척과 훈구, 세력의 견제 속에서 불안정한 왕권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12점 인종 연종 짧은 희망. 선정산정을 펼치지 못한 왕. 중종의 뒤를 이었으나 재위 8개월 만에 병으로 승하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어지럽으며 재위 기간 동안 선정을 펼치려 노력했지만 건강 문제와 어머니 문정왕후 및 외척 윤원영과의 갈등 속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3점 명종 민종 외척의 그림자. 수렴청정과 을사사화. 어머님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아래 외척인 윤원영의 전횡이 극심했던 시대를 보냈습니다. 윤원영 일파와 다른 외척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인 을사사화가 발생하여 많은 사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꺽정의 난과 같은 민생 불안도 가중되어 왕권의 위기와 함께 국가 기강이 흔들렸던 시기였습니다. 제3부 국난의 극복과 붕당 정치. 14점 선조宣조 임진왜란의 소용돌이를 겪다. 피난의 군주, 국난을 이끌다. 선조의 시대는 조선이 건국 이래 겪은 최대의 국난인 임진왜란 련천웨일로안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하여 붕당 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군주였으나 정작 당쟁으로 인해 국방은 소홀해졌고 이는 외란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1592년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자 선조는 한영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난 중에도 분조선저를 설치하여 세자 광해군에게 지방의 행정을 맡기는 등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선조의 치세는 이순신, 권율과 같은 명장들의 활약과 백성들의 자발적인 의병 활동으로 국난을 극복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의 활약은 바다에서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전쟁의 흐름을 조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후
선조는 혼란해진 국가 질서를 재건하고 붕당 정치를 본격화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고, 이는 조선 후기 정치의 주요 특징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이 붕당 간의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왕권을 유지하려 했으나 이는 전국 불안정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5점 광해군광 하이준 실리 외교와 폐위의 비극,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 현실주의자. 임진왜란 당시 세자로서 분조를 이끌며 피폐해진 민생을 수습하고 전후 복구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가장 높이 평가받는 업적은 대동법다 동파의 시행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공납 제도를 개혁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이 법은 이후 조선 후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탁월한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청나라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눈치를 살피며 실리를 취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전란으로 지친 조선을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지 않으려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동 이바오지엔과 같은 의학 서적을 편찬하게 하여 백성들의 복원 증진에 힘썼고, 전란으로 불탄 궁궐 창덕궁, 경덕궁 등을 재건하는 등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폐모살제 페임무 사디 논란이었습니다. 계모인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살해한 것은 유교, 국가인 조선의 도덕적 명분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서인 세력은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인조반정을 일으켰고, 광해군은 폐위되어 유배를 떠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실리적인 외교 정책은 반정 세력에 의해 부정되었고, 이는 훗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원인이 됩니다. 16점 인조련조 두 번의 호란, 명분을 쫓다가 국난을 부르다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으나 친명배금 정책으로 인해 후금의 침략인 정묘호란과 청나라의 침략인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으나 결국 삼전도의 굴욕적인 항복을 하며 청나라의 신하의 예를 취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청나라와의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고 북벌론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점 효종샤오종 북벌을 꿈꾼 왕, 청에 대한 복수심.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던 경험 때문에 북벌론 베이팔론을 추진했습니다. 송시열 등 서인 세력을 등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청나라 정벌을 위한 준비를 했으나 실제로는 청나라에 대항할 만한 국력이 되지 못해 실현되진 못했습니다. 18점 현종시엔종 예속 논쟁의 중심, 붕당 정치의 심화, 재위 기간 내내 어머니와 할머니의 상복 문제로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했던 예속 논쟁 리송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법 논쟁이 아니라 붕당 간의 주도권 다툼과 학문적 정통성을 겨루는 정치 투쟁이었습니다. 9점 숙종수종 환국으로 전국을 뒤흔들다. 절묘한 권력의 줄타기. 숙종은 환국환 주를 통해 정권을 서인과 남인 사이에 번갈아가며 옮김으로써 붕당 간의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둘러싼 경심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등 드라마틱한 정치 변화를 통해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20점 경종징종 장희빈의 아들. 짧은 재위와 독살설.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으나 병약하여 재위 기간이 짧았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당쟁 속에서 왕권이 불안정했으며 왕세제였던 영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른 죽음은 훗날 노론 세력에 의한 독살설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4부 탕평의 시대와 쇠락의 그늘. 21점 영조잉조 52년간의 치세. 탕평측을 펼치다. 가장 오래 산, 가장 오래 다스린 군주. 조선 왕조 27명 왕들 중 가장 오래 살았고 82세, 가장 오래 재위했습니다. 52년. 그는 출신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소문 때문에 끊임없이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 동안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조의 통치 기반은 탕평책당 빈서입니다. 붕당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노론, 소론, 남인 등 당색에 관계없이 고르게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는 붕당은 폐해의 근원이라 선언하며 탕평비를 세우고 신하들에게 붕당을 초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사회의 안정을 가져온 핵심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균역법준이 파입니다. 백성들이 부담하던 군포군역 대신 내던 세금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신문고를 부활시키고 사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등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힘썼습니다. 영조는 엄격한 자기관리와 검소한 생활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금주와 절식을 실천한 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그의 장수 비결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에는 지울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 사도 세자 스다우시즈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사건입니다. 세자가 정신질환과 이상행동을 보이자 왕권과 왕씨의 안정을 위해 비극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영조의 평생의 한 흔이자 조선 후기 정치사에 큰 파장을 일으킨 비극이었습니다.